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개코 마켓캡이 6% 가까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6, 7%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등 형태로 보고 있는데요. 연준의 예상과 똑같이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은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준은 20년이 넘도록 5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장에 꾸준히 돈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머니 서플라이가 타이트해진다. 긴축을 시작되는 것이죠. 시중에 돈이 사라지고 더욱 살기가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리세션, 불황이 다른 측면에서 다가온다는 말인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불황을 허용한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GDP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 분기에는 줄어들었고 다음 분기에도 GDP가 줄어든다면은 이제는 리세션, 불황이라고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결과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패턴을 장기보다는 중기, 단기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는 파도처럼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지지선을 반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베어 트랩이라고 하죠. 이때는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더 낫다. 하락이 이어질 때는 차라리 샀다가 더 떨어지면 파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이죠. 대부분 이렇게 반등을 하죠. 또 다른 저항성에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SPX, S&P 500 지수는 주로 나스닥과 함께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는 비트코인이 이 미국 시장과 분리되고 혼자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힘 좋은 황소나 곰보다는 날렵한 황소나 곰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예상대로 38,000대에서 반등했습니다. 지금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가운데 끼어서 여길 뚫고 나가서 지지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내려온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2, 3일 안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큰 지지선 4만대에 닿아 있는데 여기서도 반등을 맞고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중요한 상태에 와 있다. 2022년 1분기 XRP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리플의 XRP 기반 주문형 유동성 ODL 솔루션은 2022년 1분기에 전년 대비 8배 성장했으며 리플렛은 해당 분기 동안 연간 지불 금액 150억 달러를 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XRP 기반 솔루션의 볼륨은 고객이 ODL을 기존 송금과 개별 지불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용도 사용 사례에 따라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고 온디맨드 유동성은 리플이 만든 리플넷의 제품 도구로서 XRP를 사용하여 국가 간 거래 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전에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리플 웹사이트는 산탄테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본의 SBI, 만코 랜드멘토를 포함해서 여러 대기업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맥글로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규모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변동성 지표로 보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한 후 변동성이 없어질 것이고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18만 불 정도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 가격에 비해서 현재와 비교해 보면 100배 정도 달하는 가치에서 변동성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금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의 지위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비트코인 가격의 잠재적 경로는 금 온스당 약 100배에서 안정화되고 변동성이 이전 패턴에 따라 하향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상승 후 변동성은 멈추고 약간씩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변동성이 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크립토 가격이 금에 비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이유이며 2016년 말에도 유사한 바닥을 형성하였고 공급 감소 연도 즉 반감기에 따라서 금과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 준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반감기가 시작될 때면 금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가치를 더 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월스트리트에서 최초로 골드만삭스로부터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지원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기준 2조 5천억 달러 자산을 관리하는 대형 금융기관인데요. 블룸버그는 화요일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비트코인 담보 대출이 크립토와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 사이의 유대를 심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코인베이스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골드만삭스의 협력은 법정 화폐와 암호화폐 경계 사이의 다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 4,487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가 담보로 제공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 많은 수요를 보고 있고 더 큰 인기를 끌기 전에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테스트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트윗이 언론 자유를 실현하겠다는 자신의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아래에 트위터는 플랫폼으로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분산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본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모든 형태의 자유가 옹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암호화폐는 대부분 경제적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트위터 상에서 또 다른 버전의 크립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의 주간 차트를 보면 한 봉이 일주일입니다. 최근 3주에서 4주 동안 유출이 있었고 그전 2주 동안에는 큰 유입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유출이 대부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을 목격했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이 2021년 6월 이후 한 주 동안에 가장 큰 1억 3천만 달러의 유출을 보았는데, 주된 원인은 미 연준의 페드의 매파적 발언 때문으로 조사되고 정확한 원인은 없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2천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고, 이더리움도 2만 5천 달러 감소했고 17주 중 5주만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출액은 1억 9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플랫폼 솔라나도 주간 150만 달러가 하락했지만 월로 보면은 230만 달러 유입으로 알트코인 중에는 이더리움을 제외한 솔라나가 상위 1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멀티 자산 여러 가지를 혼합한 형태는 아직도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거래소 FTX의 FTT는 3,800만 달러 유입으로 크립토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추세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임원인 크립토맘으로 더 알려져 있는 에스터 피어스가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암호화폐 집행 직원을 추가하려는 SEC의 계획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 단속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인원을 20명이나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SEC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서가 있는 규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 산하에 있는 사이버 부서가 새로운 이름의 크립토 자산 및 사이버 부서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20명이나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SEC가 해당 부서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이버 관련 위험으로부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직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스는 규제에 대한 게리 겐슬러의 강력한 집행, 접근 방식을 오랫동안 반대해왔고,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 회사들이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공유하는 것 대신에 시행 조치를 통한 규제하는 쪽으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회 블록체인 공동의장인 탐 엠마 의원도 크립토 과잉 규제를 비판해온 의원으로서 이번에 크립토맘 피어스가 트윗에 남긴 것에 대해서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